네덜란드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 가보신 분이라면 진짜 살아생전에 한 번은 가보면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암스테르담. 진짜 거기는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제가 진짜 네덜란드 가서 놀랐고 배운 걸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네덜란드에 제일 많은 게 뭐죠? 풍차요? 네? 튤립? 무려?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죠? 삼다수? 어떤 물이죠? 운하. 맞아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자전거가 엄청 많더라고요.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멋진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에도 자전거 엄청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은 자전거 많이 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선운사, 고창에 선운사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9월, 10월에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선운사 미쳤어요. 단풍이 동굴처럼 이렇게 덮어가지고 빨간색이요. 정말 불타버려요. 더 놀라운 거는 단풍 밑에 아줌마 수천 명이 더 빨간 잠바를 입으시고 이 잠바가, 아줌마 잠바가 그냥 막 불타서 하늘도 타, 아줌마도 타, 막 완전 지옥불.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막 아저씨 아줌마들 우리가 막 옷 같은 거 입고 막 그런 거 자전거 엄청 많이 탄단 말이에요. 막 사이클 보고 영어 써지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네는,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나갔을 때 한두 명 툭툭 있고요. 대부분 암스테르담 안에나 나라 안에서 자전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는데, 이 자전거가 뭔지 제가 좀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디자인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지? 그리고 보니까 막 다리가 기니까 이게 뭐 자전거를 타도 막 폼이 나고 한국에도 이제 아저씨들이 카본 자전거라고 있어요. 카본. 들어봤어요? 카본 자전거라고. 이제 보통 자전거 하나에 1,000만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카본이 엄청 가볍고 튼튼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이제 자전거 너무 소중하니까 장비가 넘어지잖아요. 일단 지 몸으로 땅을 받치고 그 위로 자전거를 떨어뜨려. 왜? 피부는 재송되지만 카본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빨이 중요하니까, 장비. 근데 그 사람네 자전거를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엔 카본 자전거는 거의 없어요. 크레몰리라고 하거나 알루미늄이 많아요. 그냥 옛날에 쌀집 자전거. 너무 예쁜데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디자인이 좋으려면 자전거는 되게 심플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전거들이 되게 심플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눈여겨서 며칠을 딱 보니까 간단해요. 1번, 기어가 없어요. 2번, 브레이크도 없어요. 이 자전거를 뭐라고 부르죠? 예? 예? 뭐라고 좀 크게 말해주면 안 돼요? 픽시 자전거라고 해요. 픽스가 고정된다는 거잖아요. 그 픽시 자전거라고 하는데 기아가 없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냐면, 밟는 게 없잖아요. 잡는 게. 그럼 자전거 페달링을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돌려요. 이게 이렇게 신기할 일인가요? 여러분 너무 우주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구에 있은 지 오래된 건데. 그리고 옛날 삼천리 자전거에는 기아가 없거든요. 그 쌀집 자전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만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아가 없었어요. 기아는 최근에 나온 건데,
얘는 기아가 없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라인들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 자전거가 되게 예뻐요. 디자인이 심플하니. 근데 그 사람네는 되게 많이 그 자전거를 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저도 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방촌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요. 해방촌 언덕, 남산 거기 언덕. 그래서 제가 픽시 자전거를 이제 하나를 사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기아 3단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한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다르냐면, 한국은 뭐가 있어요? 고저가 있어요. 그리고 해방촌은 완전 위에 있어요. 밑에서 그거 기아 3단으로 오다가 뒤져요. 그냥 쌀집이고 뭐고 그냥 다리가 그냥 뒤져요. 그러면 무거워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올라오니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네덜란드가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걔네는 끝없는 평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또 막 시골집 안에는 마당 앞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되게 예쁘게. 그리고는 여기에 백조부터 청둥오리, 이름 모를 새들이 아침에 항상 이렇게 일어나요. 저는 저 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임자 없나? 그러면 이렇게 뭐 한국은 잡아먹는데 여기다 또 철창 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마당 앞까지 이렇게 들어오지? 너무 예뻐요. 근데 끝없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네덜란드처럼 평평한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마 아빠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셨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거나 형제 중에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거나 부모가 다투거나.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 그래도 저는 비교적 네덜란드 같은 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 같아요. 전 인생에 별 그렇게 굴곡은 없어요. 그냥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뭐 어려서 아빠 벤츠 타고 엄마 BMW 타고 뭐 집에 일 도와주시는 분들 몇 분 있고 뭐 그냥 그렇게 삼촌 하면서 학교 데려다 주고 뭐 그냥 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제가 너무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마이크 하나만 주실래요? 선생님은 정말로 이렇게 좀 그래도 뭐 대단히 큰 그건 아니었지만 무난한 집안에서 환경에서 자라신 거죠? 네, 부모님 공무원이시고 저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살아보니까 사랑받고 자랐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말과 동그란 언어를 쓸 수 있게 됐다. 부러운데 약간 재수없는 느낌이 조금 드는. 아니, 물론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난 잘 살아왔고 사랑받고 자랐다. 엄마가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던 기억이 있다.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다투시진 않은 거예요? 아빠가 명퇴하고 나서는 많이 구박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선생님의 지금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쳤죠?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어릴 때 엄마가 따뜻하게 뭐 이렇게 간식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지금 18살, 16살인데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이쁘다고 해주고 그런 언어를 주니까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쁨을 줘서 걱정이긴 하지만. 남편분하고는 좀 어떤 편이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우, 이제야 제 마음도 기분이 좋네요. 예? 나만 빵점 받기는 좀 그렇잖아요. 나만 빵점이면 좀 그렇잖아요. 친구도 뭐 과목 중에 하나는 좀 한 50점 나와야 나도 좀 우리가 같이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알았어요. 더 깊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 호흡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남편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저 혼자 왔거든요. 저 처음에 공연을 오고 혼자 이렇게 왔는데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너 왜 거기 가?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제 좋은 마음에 힐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남편을 선택하실 때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았어. 네. 그러면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들도 보통 다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저희 아빠는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26에 결혼했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반대를 했겠죠. 26에 결혼한다 하니까 어쩜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 뉘앙스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어쩌면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데려왔어 이거예요. 어쩌면 네 애비 같은 애를 너도 데리고 왔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한 7대3 정도의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로. 네. 후자로. 외형도 그렇고 사람 됨됨이는 너무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 조금 저희 가족과 같은 사람을 원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살아보니 네. 선생님 연기자 아니세요? 혹시 제가 지금 느낌이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들으셨죠? 내가 그런 평온한 데서 사니까 나도 내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손 드신 분 한 6, 7분 된다고요? 평온한 집에서 나는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자랐다. 지금 오늘 400명이 넘게 왔는데 6명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종시설도 이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재소자 모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400명이면 50명은 나와요. 평온한 집에서 자랐다. 근데 지금 오늘 그리고 제가 제 강연을 많이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주로 제 강연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보면서 참 쟤도 나랑 비슷하게 살아왔네. 그럼 어떡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네덜란드고 태어나 보니까 70%가 60%가 산인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안 계시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고 태어나 보니 가족 구성원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 태어나 보니 내 몸에 장애가 있고 사건 사고로 장애가 생기고 이별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이라는 자전거를 버려야 되나요? 그래서 나온 게 기아가 나온 거죠. 기아 자동차에서 뭐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기아예요. 기아가 좋은 건 앞에 3단, 뒤에 8단이거든요. 그러면 38에 21이요? 38에 21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38에 24단. 그러면 해방촌 언덕 다 갈 수 있어요. 내려갈 때는 픽시 자전거보다 기아를 저단으로 내리는 것이 더 안전해요. 그래서 그때 내 삶이 이렇고 이렇다면 내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정이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나 전에 사랑받던 거에서 고정. 나 전에 돈 있었을 때 그 느낌으로 고정. 나 전에 유명하고 잘 나갔었을 때 그 생각으로 고정. 그리고 삶의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받고 자라는 세상에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삶이 진행되면 위험해지거나, 두 번째 아예 진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삶 자체가 내가 끌고 가야 할 무거운 쇳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안 바꾸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하니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옛날에 이대 나왔을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똥배 나온 거 생각 안 하고, 옛날에 돈 많이 벌었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 그 차 탈 때, 그때 나 돈 그렇게 쓸 때, 그때 나 그렇게 좋은 옷 입을 때, 그때 인기 얻었을 때, 거기에 픽스 되려고 하니까 삶 자체가 기아 없는 자전거를 대한민국에서 타는 거랑 똑같구나. 아, 그러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면 되겠구나. 그게 마음의 기어를 조정하는 거구나. 여러분, 살다가 평지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덜란드처럼. 과속할 일이 없으니까 이만큼 밟아도 사고 안 나게 밟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된 삶은 브레이크 안 잡으면 삶이 큰 사고 나요. 특별히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유명했다가 안 유명해질 때.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되게 예뻤어. 근데 나이 먹고 그 이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이뻐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나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나요? 이쁜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골이 깊거든요. 그때 골을 두려워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준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려갈 거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삶은 요즘 어떠신 것 같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는 변하는데 내 마음은 계속 픽스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내 잘 나갈 때만 생각해요. 내 젊을 때만 생각해요. 나 능력 있을 때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산을 넘을 수 없죠. 그리고 삶은 무거운 짐밖에 될 수 없죠. 근데 갈아야 할 길이 멀으면 이 자전거 어떻게 버리고 싶어요? 너무 무거우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 자전거를 어떻게 버리고 싶어요? 알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모르면 이해라도 하지? 속으로 다 생각해놓고.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이 관계를, 이 사람을, 내 목숨을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무거운데 어떻게 이걸 들고 가요? 타지도 못하고.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한데. 그러니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가장 용이한 건 마음의 기어를 바꿔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이렇게 종교 집회 같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강사님은 언제부터 강의를 했냐? 나도 강사님 같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달라. 여러분, 제가 알려줄 것 같아요? 이게 업계의 비밀인데. 그럼 자꾸 시장 줄어들고 파이는 작아지는데. 궁금하나요? 저 아니요. 목소리 들었죠? 아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느껴져요. 저는. 목소리 여러분도 느껴지잖아요. 나만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안녕. 제주도에서 맹꽁이 소리 들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 그래도 알려줄게요. 나 진짜 나도 오기가 있어. 나 진짜 듣기 싫다고 하니까 알려주고 싶어요. 그 여러 가지의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원인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뭐 아다리도 잘 못 맞고 뭐 사랑하는 오빠하고는 헤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 강연도 강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런 고마운 강연을 하는 데에 이런 게 원인이 됐구나. 이거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강연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뭘 하셔도. 특별히 사람 앞에서 나는 말을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난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요. 남 앞에서 오래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자기하고의 사이가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부모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은 전에도 강연했지만 고수톱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인생은 뭐라고요? 고수톱. 여러분 해봤어요? 고수톱? 한 얼굴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고수톱의 요소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패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편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 참 느낌 좋네요. 자식이 편해요. 근데 오늘 목소리 독특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거의 드라마 주인공 같은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맞아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한테 보통 상속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이미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말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부모가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면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는 좀 상속을 받는 것 같아요. 그 DNA를. 근데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가 워낙 말이 없어. 아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러면 이 자식이 그러면 이 자녀는 목마름을 느껴요. 그래서 목말라서 더 소통에 대해서 찾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신 분은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부모는 너무 소통이 안 됐다. 그럼 원망해야 될 것 같아요? 원망했죠? 한 얼굴이야 지금. 근데 오히려 거꾸로 부모가 나에게 소통에 대한 갈급함을 줬구나, 목마름을 줬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더 찾아 나서게 했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까 농담할 땐 많이 웃더니 이런 얘기할 때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중인격자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 근데 제 경우에는 아버지는 목마름을 주고 엄마는 좋은 유전자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예 소통 자체가 그냥 원래 한국에 저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살아계셨으면 87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래 치고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제가 올해 이제 37, 42.
50. 됐어요? 깐깐하네요. 성격 자체가 부들부들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50인데 아버지가 37이기 때문에 조금 제 때는 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버지 87. 저는 선생님 남편이 왜 선생님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그냥 딱 봐도 알아. 그냥 2초 만에. 본인만 너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87, 저는 50이기 때문에 제 또래의 아버지가 좀 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옛날 아버지야. 대화도 안 해.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해. 아예 말 자체를 안 해. 뭘 좀 말하다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아예 말 안 하고.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귀가 들리는데도 말을 안 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한 아버지 자녀들은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귀가 들린다고 귀가 들리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너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구나. 예? 여러분 한국 남자랑 거의 결혼했을 텐데 한국 남자랑 대화가 잘 돼요? 여러분 다문화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혼은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다문화라는 게 뭐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고 배움이 없이 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인스타에 난리 난 영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강사님이 결혼을 해석하시는데 결국 혼자다. 이혼하니까 혼자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찾아봐요. 되게 막 웃겨.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부모하고 자식이라고 소통되는 거 아니고 부부라고 소통되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소통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저로 하여금 더 물가를 찾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목마르니까 물가를 찾게 한 거야.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봐요. 난 돈 벌어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마름이 강한 집안이었는지. 그래서 부모가 이 유전자를 주거든요. 근데 엄마는 되게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장호가 얼굴이 번드르르하다고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 애비는 사람이 아니여. 그러니까 이게 수사하게 결정판이거든요. 근데 어려서는 우리 엄마는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엄마가 삶을 바라보고 언어로 형식화한 거, 여기에는 해학도 있고 철학적 슬픔도 있고 간결해요. 그리고 항상 좀 센데 웃겨. 장호가 어디냐? 엄마 안산에서 전국 투어하고 대전으로 가. 살살해라. 일을 살살해. 어떤 년만 좋은 일 난다. 세다 말이야. 이런 게 세. 제가 다음 책으로 준비하려는 책 제목 정해졌어요. 어머니 가라사대. 어때요? 좋아요? 인당 100권씩 살 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어머니 가라사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저는 긍정적인 그 무의식적인 계속 그걸 받고, 아버지에게는 반대편의 목마름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고수도분 말입니다. 패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광 3개 들어오고 4개 들어왔는데도 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왜 지느냐? 뭘 먼저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야 돼. 이게 피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건지 고도리를 먼저 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패만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저는 두 번째로는 받은 삶에 대한 자기의 자세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좋은 거 받았는데 태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다 돈 써버려요. 그렇죠? 그럼 부모가 결핍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부모가 경제적 결핍을 줬으니까 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계속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계속 원망해 부모를. 몇째 누나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누나들은 제 프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만 원망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나이가 먹고도 원망하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만 원망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돈이 생겨도 원망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손해예요? 나한테 손해야. 이미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계속 원망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이 되고. 그러면 마음에 숯불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구의 가슴이 타요? 자기 가슴이 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인은 무엇을 받았느냐다. 근데 그걸 좋은 것만이 아니라 결핍을 받아도 우리가 자세와 태도를 좋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자꾸 나오고 책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영상도 보고 그래야 할 이유가 그런 걸 자꾸 받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나도 저 방법을 택할 걸. 나는 계속 원망만 하고 살았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짧은데. 전에 어떤 어머니가 65세 정도 될 때, 제가 한 40살 정도 될 때 처음 이렇게 그 어머니랑 어떻게 다른 분들이랑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예 어머니. 했더니 내가 60 이상 살아보니까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갑디다. 시 같더라고요.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간다. 1년은 더디 가는데 그러면 센스 있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하루 1년, 1년 10년. 여기서 30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예요? 난 그분 대급박에 들어가 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마을이 펼쳐져 있는지. 그분 대급박에 올레길이라도 걷고 싶어. 어떤 나무를 심어놨는지 궁금해. 자,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가고 1년은 더디 가는데 10년은 빨리 가고.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시간 빨라. 시간 빨라.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진짜 시간 안 가는 것 같아.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죠. 저 어머니 화도 났고 시간도 빨리 가고. 빨리 간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시간이 빨리 가셨어요? 몇 살 때? 40살? 50살? 60대부터. 올해 어머니 연세가 68. 젊어 보이세요 어머니? 58처럼 보이세요. 나이가 젊어 보인다고 할 때 좋아하시는 거는 나이 드신 나이예요. 시간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그러니 언제까지 원망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부모가 준 선물, 두 번째는 자기의 자세와 태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 세 번째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뒤패. 뒤패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돌이 딱 먹으려고 해가지고 고돌이 착 했어. 근데 뒤를 탁 했는데 쌌어 어머니. 어머니 좀 해보셨네. 쌌어. 전 그 뒤패를 종교적인 단어로 은혜라고 부를게요. 뭐라고요? 영어로는 grace. 해석하면 갚을 수 없는 선물. 오늘도 보면 어떤 친구가 여기 데려와서 온 분이 있을 거예요. 난 몰랐어, 이런 모임. 근데 친구가 가재. 뭐, 야, 가자. 뭐, 아, 어딘데? 아유, 그냥 뭐 있어. 왜? 네트워크? 몇 단계까지 커미션 줘? 여긴 진짜야. 여긴 진짜야. 나 가기 싫은데 차도 막히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너무 재밌어. 그 우리는 꼭 삶을 살다 보면 선물을 받거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 삶은 겸허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좋은 거 받고 지가 좋은 자세와 태도를 취한다고 끝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잘 안 맞으면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나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희한하게 뒤에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근데 뒤에서 도와주는 것만 기대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이 나한테 뭘 했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결국은 부모에게도 받고 하늘에게도 받고 사회에게도 받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 겸손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부모의 케어를 받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부모의 지지와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자기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이런 글을 하나 썼거든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죠.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다 아시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부모가 안타깝게 부모 역할을 못한 집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부모가 계신데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못 해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요, 우리는 결핍이 생겨요. 결핍은 엄청 화력이 강한 땔감 같거든요. 그래서 타는 힘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막 사랑받은 애들보다 막 결핍된 애들이 훨씬 에너지가 센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가 막 사이 좋은 애들 에너지보다 사이 안 좋은 애들 에너지가 더 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국민학교 때 비엔나 싸운 애들보다 닭광만 싸운 애들이 더 이게 세. 그리고 막 멸치 큰 거, 비닐 이따만한 거 싸우는 애들이 있어. 예? 그 뭐 젓갈 담그는 거 엄마가 싸줬나 봐요. 그리고 돈 있는 집 애들은 은박지에다가 엄마가 센스 있게 반찬을 넣어서 주는데, 어떤 엄마는 이 은박지가 없으니까 물이 들어가지고 밥 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돼, 그라데이션이. 닭광 그라데이션도 되고 콩자반 그라데이션이 또 있어. 그런 애들이 세다니까요. 왜? 난 결핍을 어린 나이에 느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각 분야에서 초반에 치고 나와요. 장사도 잘해요.
부모 사이 좋은 애들보다. 왜? 부모 사이 좋고 뒤에 뒷배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받아줘 부모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뒤로 바짝 빠지면 나 뇌진탕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럼 이런 애들은 이 스프린터 뒤에 이게 100m 받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있는 애들이야. 네. 뒤로 넘어지면 대가리 까지니까. 저는 좀 결핍을 먹고 자란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결핍을 에너지로 쓴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의 특징. 일단 주변을 살펴본다. 주변은 살피지만 겁나 당당하다. 제 경우는 전 결핍을 먹고 자랐으니까 제 또래보다 강한 에너지로 치고 나왔는데 산화해버린 느낌이에요. 조절을 못하고 그냥 있는 힘을 그냥 다 빵 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해야 할 일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지가 아픈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해야 할 미션이 있거나 세 번째는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아픈지도 알더라고요. 근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자기가 외로운지도 몰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아지다가 40 초중 50 초반 이때 대부분 사인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큰 돈은 아니어도 그래도 제 부모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뒤에 항상 계셨어요. 뒷배가 있는 집안에서 그래도 좀 자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나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받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손 한번 들어보셔요. 지금 손 든 분들 표정 제가 앞에서 딱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좀 이렇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응원받고 성장한 애들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응원해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가장 강한 응원이 뭐냐? 엄마 아빠가 사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그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에요. 뭐 이제는 AI가 좋아져가지고 암기력으로 하는 거는 인간이 별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창의력 좋은 애들 뭐 엄청 유대인 연구했는데 노벨상에 지금 현재는 한 반 이상을 유대인 출신이 받거든요. 히브리 대학이라고 유대인의 좀 명문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벨상을 받은 전 세계 수상자의 부모를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네 말고 그들의 부모. 그 특징 하나 몇 개 소개해 볼게요. 부모님들이 좀 계시니까. 아이들 창의력 있는 애들 도움되니까요. 1번, 천장이 높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창의력이 높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이 천장이 높은 게 좋아요. 이 정도. 그러면 아이들의 높이는 진짜 이건 걸까요? 아니요. 아이들의 높이는 부부의 친밀도래요. 그게 공간의 높이래요. 공간이 좁으면 점핑을 못 하잖아요. 부모가 친밀감이 떨어지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점핑이 힘들어요. 되게 이렇게 되고 눈치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 이런 말이나 생각을 하기보다는 애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싸울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야산 가서. 맞아요. 제 강의가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야산 같은 데 가서 건축자재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시고. 네? 애들 학원 갔다 오면 여보 피나네요.
찢어졌나? 오래 못 살겠어. 스마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하기 싫다고 애들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차라리 자기들끼리 말하기 싫으면 남편한테 카톡하세요. 저녁 차려놨어. 그 애들한테 가서 밥 먹으라고 해. 니네 아빠한테 가서. 애들이 얼마나 뭐 하는 짓입니까, 애들한테. 자기들끼리 카톡하면 되지. 아이들의 천장은 부부의 친밀도. 두 번째,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잘 살아가는 아이들의 부모의 특징. 이거는 엄마의 특징은 없대요. 아버지의 특징이 50% 이상. 통계학에서 50%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오늘 오신 아버지들, 아이들이 계시다면 이거 듣고 가능하면 진짜 해주면 좋겠어요. 창조적 아이들의 아버지의 50%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자, 아버지들 뭐 죽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힘들다, 뭐 회사 못 다니겠다, 뭐 힘들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이거 진짜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셔야 돼요? 이 말의 실체는 1900년대 초반에 노벨상이 나오는데 그때는 동양 서양 공통적으로 권위주의자가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권위주의자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창의력이 가장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잘해봐야 암기력. 그럼 권위주의라는 건 뭘까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려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말한대요. 그럼 권력과 위력이 뭐예요? 내 나이, 나 교수야, 내가 아빠야, 내가 형이야, 내가 너 선배야, 너 몇 기야, 이런 거예요. 뭐 여자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대 나왔어, 나 똥배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뭐 어디 나왔다, 뭐 들어갔다, 나 핸드백 채널이다, 나 비닐봉지 들고 다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기 무슨 포지션, 자기 소유, 자기 지식, 자기 근육의 힘 이런 걸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거를 권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계속 강연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권위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을 권위라고 해요. 내가 권면했는데 저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거, 내가 위로했는데 저 사람이 눈물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고 자세는 낮아야지 권위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실력만 높고 나이만 먹었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높고 뭐가 낮아야 된다고요? 자세가 그 사람보다 낮아야 권위라는 게 생긴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힘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권면과 위로. 권면이 뭐예요? 그렇게 해볼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그 누구도 말을 안 들어요. 막 인질범 사건 날 때. 그럼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지 마. 다 끝났으니까 내려와. 이게 지금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러니까 너무 속상해. 나 그냥 내려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범죄의 현장에 있는데 누구 데리고 빨리 좀 경찰 말 안 들으니까 와이프 와가지고 와이프 얘기했는데 더 화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권면이 안 통하는 거야. 왜? 실력의 문제이든 자세의 문제이든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실력을 쌓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한 거죠. 지식을 쌓는 것이,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이, 경험을 쌓는 것이, 노하우를 쌓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 진짜 권위가 있고 싶다면 실력과 경력과 노하우와 돈과 재능은 쌓으시고 뭐가 낮아야 된다고요? 자세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가 자세가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맞는 말이어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가까운 사이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틀린 말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되게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실, 정의, 진리, 자기개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맞는 말을 많이 알아. 근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해?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성격 자체가 평생을. 자, 저 웃음은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들어봤다는 뜻이겠어요. 웃음에 지난 세월이 다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뱀 지나가고 이렇게 방울뱀. 그러면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도 헤어짐은 또 오고 관계가 좋지는 않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침에 그의 부모들은 주로 아이를 기계음으로 깨우지 않았답니다. 음성으로 깨웠답니다. 최고로 좋은 아이들은 스킨십으로 아이들을 깨운 집안으로 조사됐습니다. 뭐로 깨운 집이요? 스킨십. 싸대기는 안 됩니다. 자, 싸대기. 몇 번을 말해, 이 새끼야. 몇 번을.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니들이 엄마를 나쁜 인간 만드는 거요. 엄마도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좀 어른이 돼가지고. 자, 이건 안 됩니다. 스킨십 아닙니다. 전에 충청도에 경찰서 소장님 있었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이분이 무술이 합이 10몇 단인데 막 서장님이니까 막 몸도 엄청 다부지고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아들이 조금 말 안 들으면 너 이 새끼 엎드려. 막 이렇게 키운 거예요. 애가 좀 엇나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강연 듣고 공부하고 책 보고 그래가지고 딸이 일어나기 15분 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불 안에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들어가서 꼭 안아줘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15분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나와. 그리고 5분 전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 똑같이 꼭 껴안아요.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일어날겨? 그리고 또 나와.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되면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노크만 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 노크 소리에 일어난대요. 왜요? 2번의 사인을 부드럽게 줬잖아요. 한 번 꼭 깨어나주면 몇 분 전이에요? 15분 전. 5분 전은 일어날게요. 일어나야 될 시간에는 노크.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새아빠가 저런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아이의 정서는 어떻게 클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누가 좋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어떤 에너지 형태가 생겼나?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하고 싶은 건 있나?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자라는 게 좋다 이걸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각양각색이에요. 어제 작업하다가 눈이 좀 다쳤는데 눈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불면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막 뜨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 눈이 이렇게, 여러분 눈 예쁘다는 말 안 들어봤구나. 자, 오케이. 자, 죄송해요. 적절치 못한 제의시. 죄송해요. 전 남자치고는 몇 번 들어봤거든요. 눈이
고라니 눈을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라니하고 노루. 사슴은 안 나오고 고라니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라니 울음 때문에 그러나 막 이렇게 이게 한라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고라니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봤구나. 다 제주도 사람이에요? 고라니 소리 잘 못 듣는데. 근데 고라니나 사슴이나 말이나 이런 애들 눈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제가 눈을 보려고 깔려고 이렇게 딱 해서 밑을 봤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에 모든 걸 다 보고 눈이 이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이렇잖아요. 근데 어디만 보는 거예요? 저희는 가려져서 여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그 생물실에 가보면 이렇게 눈 넣어놓은 거 알죠? 거기 포르말린인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고 예쁘다는 느낌은 좀 들기 어렵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예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 모든 인간. 그러니 너무 인간에게 이상적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 기대를 자식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요? 나 자신에게도 갖지 않는 게 저는 그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오늘 원래 메밀축제로 같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메밀밭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메밀밭 안에 이렇게 의자 놓고 그냥 메밀밭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예쁜 저 메밀밭 안에서 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저는 날이 안 받쳐져요. 그게 오늘 강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나 궁금한데 내가 뭔가 이런 계획을 탁 세우면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희한하게 날이 좋다가도 내가 날을 잡으면 희한하게 날이 그지 같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로맛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보로맛하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로맛 대표가 항상 그래요. 뭔 중요한 행사를 하려고 잤잖아요, 날을. 그러면 태풍이 와요. 그리고 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기 폭풍 불 때는요, 여기가 왜 보로맛이냐면 보롬이 제주도 말로 바람이고 왓이 밭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의역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몸살을 앓아요, 식물이. 그거를 바람 몸살이라고 해요. 흔들어 버리니까. 계속.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죠. 전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환경에서 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난 그런 땅에서 파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하시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 하시고 형제는 많고 어떤 집은 돈은 없고 이게 막 그 문제 없는 집이 차분 없거든요. 사연 없는 집도 없어. 제가 보기에 세상에 한 5% 10%를 빼고는요. 내 사연 있는 걸 감추고 사는 거고 내 사연 있는 걸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사연 없고 바람 안 불고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촥촥 자라는 그런 집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환경이 워낙 뭐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 좋으니까 마치 나는 참 제주도에 뿌려진 씨와 같네.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좀 사이가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강사님, 저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군. 전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되게 애정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많이 봤어요.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번쩍이요. 지금 손든 분들이 지금 교도소보다 적거든요. 지금 제가 재소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20% 나오는데 지금은 10%도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손든 분들 표정을 제가 봤는데 한 10분의 1 안 되는데도 손든 분들 표정이 공통적으로 평화로워요. 손을 이렇게 들어요. 왜요? 그런 좋은 땅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본적 평온함이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온한 곳에서 자란 거예요. 햇빛 적절하고 흙 좋고 바람 광풍 안 불고 비 적당하게 보솔보솔 오고, 아니 그러는 땅에서 자란 나무들이 좋고 그러는 땅에서 곡물들이 잘 자라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평온한, 예? 좀 사랑도 받고 너무 광풍도 빌지 않고.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집은 10%도 안 돼요. 아까 손 든 거 보셨잖아요. 대부분은 제주도 같은 터에서 나고 자라거나, 두 번째 평온하다가 제주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진심으로 뭘 하려고 하면 태풍이 오고, 내가 진심으로 뭘 하려고 했더니 또 뭐 날이 굳고 뭐 안 되고, 뭐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면 내 친구랑 눈이 맞고 샹. 그리고 정말 목말라서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서 상처받고, 정말 마음 둘 곳 없어서 의지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진짜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니? 참, 진짜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그러다 이름 바꾸고. 자, 솔직히 이름 바꾼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아, 솔직히 그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나 이름 개명했다. 자, 자, 이 사람들 손 드는 것도 어떻게 드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들어. 원래 이름 뭐였다 뭐로 바꾸셨어요? 김선엽이셨다가 그 다음에는 김도연. 김선엽에서 김도연. 제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거든요 지금.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또 우리 뒤에 한 분 더 손 드신 분은 원래 이름은 어떠셨어요? 예? 뭐였다고요? 할래? 아, 성이 소고 성이 송이고 이름이 할래.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 이름? 아니 그거 지금은 뭘로 바꾸셨어요? 송은희. 국민학교 다닐 때 송할래? 안 할래? 친구들이 엄청 놀렸겠구만요. 친구들이 엄청 놀렸어. 아니 그럼 우리가 오직 하면 이름을 바꾸려고 하겠냐고요. 우리가 뭔가 살다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나를 잡으면 비가 오고, 오늘 그냥 메밀밭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완전 낭만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진짜 나는 진짜 뭐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아? 뭐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왜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지? 그래서
사실 저 메밀이 저희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 게, 여러분 메밀하면은 어느 지역이 생각나요? 메밀하면 어디요? 봉평. 그러면 제주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참 정치적이시네요. 여러분 지금 입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고두 김창옥. 고두 김창옥이라고 지금. 고두 김창옥. 보통 우리가 메밀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봉평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봉평은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메밀을 많이 생산하나 봤더니 봉평은 메밀을 제주에 비해서 훨씬 적게 생산되거든요. 근데 왜 봉평하면 메밀이 돼 있을까요? 맞아요.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그 문학 작품으로 사람들은 그냥 이제 메밀하면 봉평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가 메밀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돼요. 근데 제주도에서 왜 메밀이 많이 생산되나 봤더니, 메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주도 땅이 되게 척박해요. 여기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이제 여기 보르마스의 땅들도 보면은요, 돌이 너무 많아요. 돌이 많으니까 식물을 파종하기가 안 좋죠. 일단 그래서 노는 안 돼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려요. 두 번째, 이 흙이 이제 그 중간에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농산물을 재배하기에 안 좋은 조건이 너무 많아요. 화산섬이고 물이 빠지고 흙에 돌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거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위로 올라가서 잘 자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청보리하고 메밀이거든요. 그 중에서 보리보다 메밀이 더 세대요. 뿌리 내리는 게. 그래서 메밀을 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가 전체가 다 메밀밭이었대요. 네. 여기 이런 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메밀밭. 네. 너무 없는 것 가운데서 잘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치한 단어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부모가 지원한 사람보다 결핍으로 일어선 사람이 많아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더 결핍으로 에너지를 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응원해서 잘 된 사람보다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래 나 정말 잘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저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막 메밀 너무 뭔가 느낌이 되게 좋지 않아요? 사진들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근데 저 아름다운 꽃에 참 그 밑에 뭐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저기에 땅이 좋았다면 다른 걸 심었겠죠. 그럼 메밀이 뭐에 좋나 물어봤더니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옛날에 제주도에서 엄마가 이제 딸이 아이를 낳으면 그 메밀로 해서 조배기, 수제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대요. 그게 메밀이래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메밀은 적정량을 먹으면 피를 맑게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먹으면 독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몽골군들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제주도 전역에다가 메밀을 심어놓고 갔대요. 다 죽어버리라고, 먹고.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제주 사람 다 죽었나고 와봤는데, 이 사람네가 얼굴도 더 좋고 더 건강해진 거야. 먹고 뒤지라고 다 뿌리고 갔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메밀밭 옆에 무밭이 있대요. 그래서 이 메밀하고 무하고 같이 먹으면 그 성분을 중화하고 없애줘서 이게 상호작용으로 더 건강해져 버린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밀 전병 있죠, 제주도에. 그거 안에 뭐 들어있어요? 잡사본네요. 잡사본분들이야. 다 알아. 그 메밀 전병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잔치 때도 먹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빙떡. 또 먹는 건 또 다 아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결핍으로 일어난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는 좋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독성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 너무 가난해서 나 그걸 바탕으로 이겨냈어.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데 자기의 그게 너무 심하면 이상한 독성분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빠 뭐 힘듭니다 그러면 아유 많이 힘들지 이러면 되는데 아빠는 새끼야 임마. 아빠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새끼야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댕겼어 이 새끼야 칡 너 뭐가 힘들어 이 새끼야. 아빠는 칡을 먹었는데 이 새끼야. 그럼 이 칡 얘기를 30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과거에 힘들었던 거, 자기 옛날에 힘들었던 거.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랑 소통이 안 돼. 그런 사장님은 그런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럼 애들도 그런 엄마하고는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너무 세니까 엄마한테 말은 못 해요. 그냥 자기 혼자.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진짜.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돼.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진짜 새엄마가 필요해 지금. 아빠도 엄청 원하고 있고 지금. 집안 전체가 새엄마를 원하죠.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만 모르고 가족 구성원은 다 알아 또. 또 이제 그런 엄마들일수록 자기 입으로 그냥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엄마 없으면 거지. 니들은 그냥 굶어 죽어. 죽긴 뭘 죽어요. 새엄마 와서 좋아 죽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네. 그 결핍을. 전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메밀을 많이 먹어서 제가 조금 도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면 뭔가 좀 여유가 불안한 게 있어요. 여유가 불안하고 행복이 불안해. 사람들을 보고 왜 여행 안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유가 낯설어서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난 일할 팔자야. 그냥 일하다 뒤져야지 나는. 또 일을 안 하면 아파, 몸이. 난 몸이 아파, 그냥. 몸이 뭐 아파. 나 실제로 막 저려. 난 그냥 오늘까지 일하다 내일 뒤질래. 그러면서 계속 힘들다 이 말을 계속해. 힘들다. 그리고 난 일하다 뒤져야 돼. 힘들다. 완전 또라이. 왔다 갔다 계속. 그럼 뭐 주변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면 여행이라도 갔다 오라니까. 뭐 여행 뭐 별 것도 없어. 뭐 진짜 뭐 가봐야 뭐. 또 가니까 비 오더라고 지랄. 아이고 진짜. 나는 뭐 좀 날 잡으면 굳어. 제주도하고는 안 맞아. 사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유가 어색한 거죠. 행복이 불안하고. 왜요? 너무 흔들리는 삶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우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메밀에 대해서 농가에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밖에 오늘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으면 나가실 때 우산 한번 탁 쓰고 한 번만 요렇게 요 메밀밭 한 번만 더 보고 가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제 아까는 그냥 메밀 식물이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연약한 요 줄기가 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 터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되게 피도 맑게 해주는 좋은 성분을 갖게 됐는데 이게 너무 과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네. 야, 이게 참 인생 같구나. 제주도 여행 오셨으니 서울 올라가고 육지 올라가기 전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분이나 10분만.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거는 행복하지만 혼자만의 시간 5분이나 10분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도 본인 혼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핸드폰 한 5분, 10분만 끄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10분 연결이 안 된다고 국정이 막 심각하게 어려워지진 않아요. 메밀이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같습니다. 제주도의 땅은 척박한 삶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아온 누군가의 삶과 같고, 그래서 밖에 있는 메밀은 단순한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뭔가 미술관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고유한 서로의 메시지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좀 나이가 들었다라고 느끼는 때가 오나요? 그 여성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언제 나이가 좀 든 것 같냐 그랬더니 눈꼬리가 자꾸 내려온대요. 여자분들 눈꼬리는 남자보다 좀 보통 빨리 내려온대요. 동년배의 남자랑 이제 비교해 보세요. 남자들이 눈꼬리가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피부가 두꺼워서 그렇대요. 얼굴 피부가.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보통 뭐에 신경을 쓰냐면 피부에 신경을 쓴다고요. 세상에 단위 면적당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여성의 얼굴이래요. 여기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 조그만한 거. 물론 큰 분도 있는데, 근데 피부 좋은 뭐예요? 눈꼬리가 자꾸 이렇게. 그럼 이제 메이크업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이라인을 진하게 하게 돼요. 눈이 전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있는데 말고 전에 있었던 데를 이렇게. 또 집에 와서 클렌징하면 또 없어져 버리네. 그럼 이제 아이라인을 점점 두껍게 치는 그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언제 나이가 먹었다고 느끼냐고 물어봤더니 옆쪽에 흰머리가 자꾸 보일 때래요. 보통 남자들은 이제 머리가 좀 짧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흰머리가 많이 나지 않는데 여기 저도 보면 여기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송할 때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흑채를 뿌려주시더라고요. 얼굴만 지우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앉아 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계에 저 그냥 무슨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나? 흑채가 이렇게. 근데 제 강연을 어떤 분들이 많이 들으시나 봤더니 몸에 힘이 있는 분보다 몸에 힘이 빠지는 분,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 좋은 분보다 헤어지기 전후의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듣고, 또 재혼 앞둔 분도 또 많이 듣고.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여기 못 와요. 사람이 거리를 이동하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의 힘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힘들면 여기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현재 문제가 어떤 장르의 문제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 자존심에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거나 자기의 사명감이 명확하거나 하고 싶거나 바쁘거나 자존심이 세거나 책임감이 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일 하면서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은 몇 개 해당되나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세다, 책임감이 강하다, 자기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내가 꼭 해야 했었다,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여기에 여러분은 좀 해당이 돼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 놀라운 건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유인이 오늘 오셨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책임감도 많지 않고 나의 이미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존심이 세지도 않으며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었으며 이거 이렇게 피해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막 3개, 4개 있는 사람은 조금 중증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강사님 저 한 50% 이상한데요. 표정도 안 좋아요. 이렇게 들어요. 손목도 꺾였어. 우리 모자 쓰신 남자분은 몇 개세요? 이 중에 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랑 왔습니다. 몇 명이요? 5명입니다. 남자 5명이 오셨어요? 민방위 말고는 이렇게 남자 5명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러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본인이 이런 5개 이상 있다는 거 언제 알았어요?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뭐가 잘 안 될 때 그 이유들을 다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만든 어떤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정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부모님이 좀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좀 저를 본인들 삶의 지표로 좀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만족스러워서. 왜냐면 그런 이유로 성장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좀 주로 되게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막 엄마 아빠가 저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파이팅 해야 됩니다. 외국은 상대적으로 그냥 자기인 것 같아요, 자기. 근데 우리는 우리에서 나를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다, 맞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특수성은 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좋은 그 인정은 이건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너 믿고 있어. 엄마의 믿음에 반하는 짓 하지 마. 엄마 성격 알지?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너희 아빠 일찍 만났어. 이런 걸 제발 엄마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70에서 80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에게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못난 행동은 이제 대한민국은 서서히 사라지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랬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본인의 이름에서 본인을 찾아라. 남편이나 자식에게서 자기의 이름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다. 결국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폭발이 온다. 내 이름에서 나의 이름을 찾아야지 왜 남의 이름에서 나의 이름을 찾습니까? 그러니 그런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부담을 자녀 세대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인정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인정은 전 첫 번째, 엄마나 아빠는 네가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친구들 무리에 갔는데 친구들이 내가 오니까 좋아하는 느낌.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또 남자들은 또 이제 좀 소년 같은 게 있으니까 이때 꼭 디스를 해요. 막 환영한다 이런 게 안 하고, 안 죽었네 이 새끼. 이 새끼 살아서 왔어 이 새끼. 그게 또 남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랑 너무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디스하고 야지 주고 이러는 거.
그때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와서 그냥 얘네들이 좋아하네? 날 기다렸네? 날 환영하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환영을 안 하니까 뭘 많이 키우는 거예요? 반려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반려견은 항상 집에 가면 환영해 주잖아요. 반려견 있는 집들 아시죠? 개들은 엄청 사람을 잘 환영해요. 막 슈퍼 갔다 왔는데도 또 처음 만난 것처럼 환영을 해. 20분 전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누구를 환영해 줄 수가 있나? 막 혀를 내밀면서. 신과 어머니의 성품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줄 수 있는 첫 번째가 있다면 나는 네 존재가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뭘 잘해서 내가 좋고 잘하면 기쁜 거지 잘해서 좋고 못해서 실망스럽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건 내 예상대로 네가 될 거라는 걸 믿는다. 이건 너무 불편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너의 편이다. 널 지지한다. 그런 뉘앙스? 그 뉘앙스를 부모가 자식들한테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뉘앙스, 강사님이 얘기한 그 뉘앙스를 저희 부모님한테 받고 자랐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이크 우리 여성분에게 한 번만 주실래요? 선생님은 엄마 아버지가 누가 이런 느낌을 많이 주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주신 거 나 흉내도 못 내겠어. 저처럼 싸운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목소리를 흉내도 못 내. 너무 럭셔리하시다. 기억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늘 믿어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늘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유산인 것 같아요. 와, 이게 목소리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목소리라는 게 그냥 뭐 흉내나 쳐내는 거지 뭐. 그냥. 부모님한테 그 유산을 받았다는 거를 결혼하고 더 느끼나요? 그렇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저도 선생님 같은 엄마 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대단하다는 거를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 자식들한테 돈 주려고 하지 마셔라. 지가 벌지 않은 돈은 되게 위험하다. 자식들한테 줄 거는 언어의 유산, 부모의 뒷모습, 그런 걸 줘야지. 뭘 돈 막 건물 주려고. 그런 거 나 줘요. 나 진짜 요긴하게 쓰고 싶어. 나 진짜 요즘 나 진짜 건물 그냥 맨날 남의 건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댕이 까는 것도 나 진짜 PD한테 맨날 물어봐. 어디냐? 평강아 오늘은 어디로 가야 돼? 야, 뭐 우리도 어디 터를 잡자. 뭐 맨날 이렇게 그냥 아유 진짜 피곤하다. 뭐. 자식들한테 그 돈 뭐하러 줍니까? 자식들 쳐 싸우고 그냥. 진짜 줘야 할 거는 언어의 유산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엄마 아빠 지금 본 지도 한 1년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조만간 찾아갈게. 엄마 건강하고 아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엄마랑 같이 다정하게 즐겁게 사세요. 화이팅! 아유 참. 네?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딸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설날하고 추석 해가지고 막 배 대급박 많은 거 사서 그냥 서로 싸우면서 막 그냥 싸우면서 길 막히지도 않은데 엄마 길 막혀서 얼른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막히긴 뭘 막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냥 오래 있기 싫으니까 가면은 뭐 또 싸우고 엄마는 아빠 욕하고 막. 누가 그런 분위기에 있고 싶겠어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지. 근데 무슨 시즌이 아니고 무슨 페스티벌이 아닌데 가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시다. 말하고 싶지 않네요. 진짜 좀 슬픈 사람들이 나와야 뭐 얘기할 거리도 많은데 아주 그냥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 오셔가지고 진짜 오늘 콘서트 망쳤다 씨 아주 그냥. 참 기분이 참 좋고 슬프네요. 나도 저런 엄마 아빠 밑에 자랐으면 난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 부모님이 나를 예의 있게 대하고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상대적으로 내 주변인과 나 자신에 대해서 언어의 습관처럼 그게 좀 되더라고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나와 상관된 사람을 예의 있고 매너 있게 대해주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다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 대한 예의와 매너가 있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막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한테 예의 있고 매너 있게 대하는 것을 자기의 에너지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내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나. 그러니까 자기 주변 바라보는 건 결국 다 자기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울은 먼저 웃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이 나 가만히 있는데 이거 뭔 미친 짓이야. 나 가만히 있는데. 근데 다만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보면 나는 반드시 자기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남 인정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인정합니다. 내가 나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예쁜 여자 인정이 돼요.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동안.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예쁘지 않냐? 꼴초. 완전 담배 많이 펴져 언니.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깎아서 나랑 비슷하게 맞추고 싶거든요. 아니면 다른 흠을 갖고 와서 얘 그렇게 그런 건 아니야. 맞추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무시하게 돼 있어요. 저 무슨 유튜브 짤 하나 봤는데 이런 거예요. 학생이 이제 한 명이에요. 애들이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에 1등한 사람을 소개하겠어. 애 한 명인데. 그리고는 너 이렇게 김창옥 1등 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애가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또 그래요. 근데 꼴등도 있어 지금. 분발해야 돼. 누군지 알지? 분발해야 돼. 그리고 김창옥 꼴등 이렇게 해요. 이게 조크인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야 이거랑 똑같네. 그렇잖아요. 누구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구는 게으른 놈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너무 피곤해서 저렇다고 해요. 그거랑 똑같구나. 근데 결국 우리는 알게 돼요. 그거는 외부인에 대한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할 때 나타나는 거울과 같은 현상이라는 걸.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매너와 예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일단은 부모님인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복입니다. 난 너무 좋은 부모님에게서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좌이체. 엄마 사랑해요. 그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계좌이체.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부모님 원망할 거 없이 낳아주신 거 고마워하면서 새 언어를 물들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좋은 에너지가 있는 언어를 가진 그 조직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채널과 유사하거나 더 좋은 것들을 알고리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구조를 유튜브가 따라한 거래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줄 알아서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했겠습니까? 그 시간 그 상황에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고 우리는 지금에 이르렀겠죠.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디서 이렇게 식당에서 보고 그러면 아 강사님 저 전에 정말 힘들었을 때 강연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구독 취소했어요. 저 재혼했거든요. 이젠 행복해요. 강사님 강연 그때기로 안 들어요. 지금은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그때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하는 이런 강연들이 아무도 들을 필요가 없는 날이 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미 다 좋아져가지고 이런 강연은 들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전 다른 컨텐츠 할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친구랑 이렇게 빤스 입고 짝대기로 흙 파가지고 이렇게 집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나무로 물 받아가지고 수영하면 1억 명이 보고 막.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예의 있고 매너 있게 자기 자신과 자기와 상관된 사람들을 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